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이분의 말이나 이분의 텍스트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뭔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거나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말을 하다 만 것 같은. 그런데 말은 굉장히 길어요. 말은 굉장히 긴데 뭔가 없어. 뭔가 답답해.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황교안의 메시지가 과연 뭐가 문제인가 해서 곰곰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거였다.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황교안 당대표의 페이스북을 볼게요. 여기만 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황교안 당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그냥 가감없이 볼게요.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쭉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빈 마음으로서 큰 마음을 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을 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또 미사일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다. 대통령 뭐하냐? 무능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 다음에 저 자신을 버리는 빈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과 국민의 큰 마음을 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내겠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분의 스타일이 그래요. 이분의 스타일이. 자, 편가르기 정치 어쩌고 쭉 나오죠. 쭉 막 또 비판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우리가 답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또 얘기하는데 이 결론이 중요하죠. 설사 우리의 제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제안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다음 글도 볼까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해놓고 별로 촉구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국민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온갖 비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비전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힘, 제가 지금 국민 속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이건 특히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그다지 쓸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놓고 결론을 보면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다.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쭉 또 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줍시다. 함께 뭉치고 함께 바꿔봅시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 외교 참사입니다. 경제 참사입니다. 저희 한국당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안보에 대한 비판 쭉 했어요. 역사의 순간이라는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무기 어떻게 폐기할 건가?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부터 평화는 시작됩니다. 역사적 만남도 상상력도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라고 해놓고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투쟁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승률이 0%입니다. 0%.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역량 있는 대한정당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역량을 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대안을 마련하고 있대요. 안보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열정과 통합 에너지를 자유한국당의 그릇에 담아낼 거다. 쭉 지나가서 얼마나 무능한 정권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을 모읍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가족을 지킵시다. 국민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안을 찾겠대요, 또. 여러분, 어때요?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문제점 찾으셨어요? 첫 번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메시지가 없어요. 임팩트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뭔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고, 민주당을 비판을 했다고 하면은, 이 이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안이 따로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 임팩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도 아 진짜 문재인이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했어.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을 막 비판했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찾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막 비판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비판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얼마 전에 국정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낙연 총리가 정말 말빨을 아니 이낙연이 솔직히 제가 볼 때 별로 말빨도 좋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낙연 총리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야 이낙연 말 잘한다. 이낙연 말빨 참 좋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이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낙연이 말빨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느냐? 왜 이낙연이 이낙연처럼 말빨이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이 왜 말빨이 좋은 것처럼 보였느냐? 국정조사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낙연이 무슨 말만 들으면 저희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계속 반복했어요. 비판해? 오케이, 비판해봐. 다 듣고 있다가, 근데 저희는 그것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것만 반복했거든요? 이걸 보고 말빨이 좋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 그때 바로 즉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문재인 정부 외교가 이런 게 문제야. 자유한국당이 이제부터 이 외교에 대한 문제 해결법을 찾겠습니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문재인이 외교를 좀 못한 것 같긴 해. 근데 딱히 대안도 없었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최선을 다한 건가 보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야.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바로 대안이 나가지 않고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세요.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경제는 잘 못했는데 근데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바로 따라붙어야 돼요. 비판, 대안, 비판, 대안.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야, 문재인 정부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뭐야? 오히려 거꾸로 되라는 거예요. 거꾸로.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러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제정책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말아먹었냐? 외교 정책을 외교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따위로 해서 말아먹었냐? 안보도 마찬가지야. 안보도 안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그냥 우리 주변국들이 다들 대한민국 개무시하고 있고 막 지네 나라 땅인 것처럼 다 넘어오고 난리가 났잖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니네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앞에 대안을 먼저 까세요. 그래야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능해 보이고 진짜 멍청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실컷 비판해놓고 이제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 보여요? 그놈이 그놈으로 보이지? 자유한국당이나 이놈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아 보이지? 민주당을 열심히 비판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대안을 찾겠대. 이제부터 노력을 하겠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달래. 이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도 못했지만 자유한국당도 그놈이 그놈이네. 자유한국당도 별다른 대안 없었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부터라도 황교안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할 때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할 때는 앞에 먼저 정답을 까세요. 그거 몰라요?
바로바로 안 나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뭘 못하고 있고,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모르세요? 아니, 일반 국민들 다 아는데 왜 그걸 왜 몰라? 당 지도부나 된 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오늘 바로 발표하지 말고 오늘 밤을 새서라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뭘 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야, 문재인 정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임팩트 있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순서를 바꾸세요. 야, 문재인 정부 경제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안보도 똑같고 외교도 똑같고 앞에 먼저 대안을 먼저 까세요. 오히려 정답을 먼저 말을 하세요. 경제의 정답은 이거야.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해서 말아먹고 있는 거야. 안보?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너네 왜 이렇게 해서 말아먹었어? 이렇게 앞에 정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임팩트 있는 비판이 되고 국민들이 볼 때 바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 자유한국당 얘기가 맞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얘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네. 아, 국민들이 보겠죠. 아, 맞네. 자유한국당이 똑똑하네. 황교안이 똑똑하네. 나경원이 똑똑하네. 나경원 말한 대로 했으면, 황교안이 말한 대로 했었으면 될 거를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식하게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바로 저 같으면 바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뭔가 실패했어, 실정을 했어, 뭔가 비판할 게 있어. 바로 즉각적으로 대안이 나와요. 이미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깔고 없다고 하면은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밤을 새서라도 이것을 연구를 하든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해갖고 대안을 빨리 찾으세요. 대안을 찾고 그 다음날 최고위원 회의 같은 거 할 때 대안을 먼저 앞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멍청하기 때문에 이딴 식으로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지 정상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말아먹은 거다. 이런 식으로 앞에 대안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 있는 공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말하는 게 뭔가 애매하고 답답하고 뭔가 좀 임팩트가 없어. 이 원인이 이거예요. 뭔가 대안이 안 따라와. 그리고 뭔가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썩 나아 보이지도 않아요. 이 문제의 원인은 이거다. 대안이 없다. 앞으로는 대안과 정답을 앞에 다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이 훨씬 똑똑하네. 자유한국당이 훨씬 낫네.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겠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이 정권 가져가야 되겠네.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꼭 참고해서 앞으로는 제발 대안을 들고 와서 비판을 하길 바랍니다. 비판을 하고 대안을 찾지 말고 대안을 찾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비판을 하시라. 이런 말씀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